네, 그러면은 비고 노테이션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코드 테스트를 합격을 하고 면접 보게 되면 꼭 물어보는 내용 중 하나가 도대체 왜 이 기능을 이런 식으로 구현했나요? 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작성한 코드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효율성을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코드가 얼마나 빨리 실행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메모리 공간을 얼마나 많이 차지했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빅 O 노테이션을 활용을 해서 시간 복잡도랑 공간 복잡도 둘 다 설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사실 공간 복잡도까지 다루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바스크립트는 적합하지 못한 언어라고 생각이 되어서 시간 복잡도만 다룰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비고 노테이션이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비고 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코드의 효율성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다 보면은 이 심볼처럼 오메가나 이걸 세타 그리고 유명한 오미크론 등 다양한 그릭 레터를 보게 될 텐데요. 여기서 오미크론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빅 O에서의 그 O입니다. 그리고 이 빅 O를 앞으로도 아마 제일 자주 보게 될 거예요. 그럼 빅 O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 스트럭처인 어레이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리고 이 어레이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찾을 때까지 루프를 도는 기능을 구현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찾아야 할 숫자가 2잖아요. 그러면은 비교적 앞단에 2가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는 지금 1부터 시작해서 7까지 있지만 실제로 조회는 1을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바로 찾아냈었죠. 1을. 그래서 비교적 앞단에서 결과물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6이 된다면은 1부터 시작을 해서 2, 3, 4, 5를 돈 다음에 이제 끝부분에 있는 6에 도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루프를 거의 다 돌리고 나서야 이제 6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1이나 2처럼 운 좋게 우리가 찾을 결과가 이렇게 비교적 앞에 위치한 경우를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라고 해요. 그에 비해서 운이 나빠서 6이랑 7을 찾아야 하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worst case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worst라고 이제 worst 글씨를 너무 못 쓰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worst라고 하는데 사실 기술적으로 비고를 사용해서 복잡도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이 worst case를 기반으로 표현을 해요. 왜냐면은 뭐가 됐든 실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우편을 보낸다 할 때도 약간 업무적인 우편을 보내는 거라면은 뭐 보통 우편이 도착하는데 도달되는데 한 3일 걸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가 비즈니스적인 메일이라면은 보수적으로 대략 한 나흘에서 비즈니스 데이로 5일 정도가 걸릴 수 있다 해서 하루 이틀 정도를 좀 더 넉넉하게 말을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이 비고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운이 좋게 이렇게 바로 앞에 있어서 그냥 두 번째 만에 찾을 수도 있겠지만 운이 나쁜 경우에는 가장 뒤에서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그냥 무조건 나쁜 케이스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평균이나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뭐 세타나 오메가를 활용하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여기서는 다뤄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비고를 활용할 때는 무조건 최악의 경우만 설명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비고 노테이션에서 이제 표현하는 방법 중 O의 N이라는 표현 방법이 있어요. 사실 이게 가장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요걸 먼저 사용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요거를 제가 읽을 때 한글로는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O of N이라고 읽을 거예요. 그래갖고 O of N이라고 글씨 어떻게 하면 좋지? O of N이라고 읽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설명하기 위해 우선 함수를 구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구현한 함수가 log items라는 함수예요. 그리고 얘는 숫자를 n으로 받아오고 그 n에 도달할 때까지 루프를 돌면서 하나씩 출력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구현된 요소를 한번 실제로 실행을 시켜 볼게요. 우리 터미널을 만들어서 여기에 조금 사이즈를 키워놓고 루프를 돌리면 이렇게 숫자 7에 도달, 인덱스 7에 도달할 때까지 총 7번이 실행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결과물을 보면은 for loop로 전달받은 숫자의 크기만큼 커지면서 각 요소를 콘솔 로그로 출력을 시켰어요. 그래서 총 7번 실행시킨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코드를 살펴보면은 이 함수는 결국 5의 n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7이 아니라 숫자 10을 넣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게 이 뒤에 7, 8, 9까지 해서 총 10번 실행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100을 넣잖아요. 그럼 얘는 또도도도독 해서 99까지 총 100번이 실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O of n 같은 경우에는 전달받은 데이터의 수와 문제 해결을 위해 처리해야 할 작업의 양이 정비례하게 늘어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n의 값이 뭐가 되든 문제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똑같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다시 코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만약 루프를 저희가 2번 돌리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아까는 이 i를 갖고만 루프를 돌렸는데 이번엔 그 다음에 j를 갖고 또 돌렸어요. 이처럼 전달받은 수에 대해서 2번 시키고 얘를 데브툴에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를 붙여넣기를 한 번 더 하고 내부에 루프를 한 번 더 만들어서 얘를 이렇게 j로 바꿔줄게요. j로 바꿔주고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0부터 6까지 한번 출력이 되고 또 0부터 6까지 한번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해줬던 요 n의 값 있잖아요. 요거가 총 2번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5에 2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나중에 문제가 지금은 뭐 2개, 3개에서 뭐 100개가 되겠지만 얘가 이제 10,000개, 10,000,000개, 억개 그렇게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럼 요 앞에 있는 요 상수 있죠. 이 친구가 사실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퍼포먼스에. 그래서 요걸 이제 아마 미적분을 한번 다뤄보셨다면 알겠지만 미적분에서도 뭐 3x가 있잖아요. 3x 제곱이 있잖아요. 그럼 얘를 미분을 해버리면은 이 3은 딱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서 바로 얘를 그냥 내려는 식으로 해갖고 그냥 x로 평가를 하는 식으로 동작을 하게 해요. 그래서 여기에 제공되는 이 콘스턴트 있었죠. 이 n이 아닌 요 앞에 있는 이 콘스턴트는 그냥 무시를 하고 이렇게 루프를 2번 돌리지만도 얘는 그냥 5의 n만큼의 효율성을 갖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살펴볼 시간 복잡도는 5의 n squared, squared가 이제 제곱이란 뜻인데 뭐 5의 n제곱이라고 n의 제곱수예요. 그래서 이 복잡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작성했던 코드를 조금 수정시켜 볼게요. 이전에는 루프를 한 번씩만 돌렸다면은
이번에는 루프 안에서 또 다른 루프를 실행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를 한번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출력이 돼요. 그래서 살펴보면 우리가 0의 0부터 시작해서 1의 0, 2의 0 하는 식으로 총 각 숫자만큼 3번씩 돌아간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숫자 10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여기서 앞자리는 0, 1, 2, 3, 4, 5 해서 9까지 돌아갈 거고, 뒤에 자릿수는 0부터 9까지 출력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0부터 9까지 다 출력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10을 넣게 되면은 결국 출력 작업, 처리해야 되는 작업의 값은 100번이 되어 버리겠죠. 이렇게 10번을 10개만큼 출력을 시켜버리니까. 그래서 10의 제곱으로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0, 일단 3의 제곱을 했었죠. 그리고 0, 1, 2까지 이렇게 총 3번을 돌리는데 각각 돌아갈 때마다 0부터 2까지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결국엔 3 곱하기 3을 해서 3의 제곱, 결국 9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n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점으로 저희가 이런 식을 표현을 할 때 5의 n제곱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중첩된 루프가 하나가 더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전에는 똑같이 0과 1, 2까지만 출력이 되지만 요 가로로 출력되는 요소는 이제 0부터 9까지 출력이 되는데 요 안에서 또 각각 0부터 9까지 출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의 세제곱만큼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비고 노테이션으로 표현을 하면은 5의 n의 3승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5의 n을 살펴봤을 때 여기에 붙는 상수 같은 경우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상수가 3이든 4든 100이든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아요. 어차피 나중에 숫자가 커지게 되면은 요 상수 자체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몇이 되더라도 얘는 그냥 5의 n제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게 된다면은 기존에 그 정비례해서 상승했던 거랑은 반대로 얘는 문제 크기가 늘어남에 따라 처리해야 될 작업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기초 수학에서 이제 y는 x제곱을 하면은 그래프에서 이런 식으로 커브형 그래프가 그려졌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5의 n제곱도 이렇게 커브형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봤듯이 이 친구를 그냥 루프를 2번 중첩을 시켰잖아요. 그랬으면은 바로 이제 제곱수가 된 거에 비해 한 번만 더 중첩이 되면은 세제곱이 되면서 숫자 3을 넣었어도 바로 27번의 처리를 해야 되는 식으로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처리할 작업이. 그래서 요 5의 n제곱이 나오게 되는 경우를 되게 비효율적인 로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 테스트를 보는데 뭔가 로직이 중첩 루프를 사용을 하게 된다 하면은 아, 내가 접근한 방식이 잘못됐나? 라는 걸 한번 꼭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살펴볼 게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중첩 루프가 하나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5의 n 스퀘어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한 번의 이터레이션을 두는 루프가 있어요. 얘는 그냥 of n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로그 아이템즈라는 친구의 시간 복잡도를 표현해라 하면은 5의 n제곱 더하기 5의 n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거를 실제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요 뒤에 있는 친구는 그냥 날려버리고 5의 n제곱만 남아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전에 살펴본 그래프처럼 얘는 이렇게 정량적으로 쭉 늘어나게 돼요. 그런데 문제수가 뭐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고 뭐 1억 개가 되고 5억 개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어떤 모양을 띠게 되냐면은 이거 화이트보드로 어떻게 켜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그래프를 살짝 그릴게요. 나중에 문제가 엄청 커지게 된다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향상을 할 거예요. 얘가 이제 5의 n이죠.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문제수가 커지면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나중엔 이 친구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얘가 커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의 n제곱 더하기 5의 n이었지만 이 친구는 나중에 문제가 커지게 되면은 결국 갭이 너무 커져서 얘는 거의 비교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냥 없는 셈 치고 그냥 5의 n제곱의 효율성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진짜 그 연구원 영역으로 넘어가면은 이 디테일까지 다 고려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코딩 테스트 목적 그리고 그냥 개념 이해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는 그냥 제거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걸로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살펴볼 친구는 of 1인데 이 노테이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또 코드를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add items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전달받은 거에다가 딱 한 가지 작업만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얘는 만약에 10을 받아오잖아요. 그러면은 10 더하기 10 딱 한 번에 작업을 하죠. 그리고 7839라는 숫자를 받아와요. 그럼 똑같이 7839 더하기 7839를 해요. 딱 한 번에 작업만 하죠. 그래서 숫자가 얼마나 커지더라도 단 한 번의 작업만 하는 로직을 저희가 5의 1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1일로 딱 정해져 있는 거를 콘스턴트라고, 그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변수 선언할 때 이제 상수면 콘스트로 선언을 하는 것처럼 콘스턴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5의 1이라는 친구를 저희가 그냥 콘스턴트라고도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콘스턴트 노테이션이라고도.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든 이렇게 저렇게 다 섞어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의 효율성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의 1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이것보다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5의 1은 항상 이렇게 상수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constant time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럼 다음 친구를 살펴볼게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노테이션은 로그입니다. 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을 고등학교? 중학교 때 포기했다면 많이 다루지 않았을 내용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수학 포기를 하셨더라도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 1부터 8까지 잘 정렬된 어레이를 살펴볼게요. 이 어레이에서 만약에 우리가 특정 숫자를 찾고 싶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요 1부터 하나씩 나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숫자가 뭐 1000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100억 개가 된다면은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겠죠. 그래서 훨씬 효율적인 방법으로는 이전에 노래방 책 예시를 들어서 사용했던 것처럼 반으로 쪼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숫자 2를 찾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우선 이 리스트에서 딱 반을 잡아서 쪼갭니다. 반을 잡아서 쪼개고 요 반에 있는 값이 2보다 큰지 작은지를 비교를 해봐요. 그리고 요 반의 값은 2보다 컸었죠.
그러면 이제 얘보다 큰 친구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갖고 또 반을 잡아서 딱 쪼개봐요. 그렇게 반을 쪼갰더니 얘는 지금 2.5의 위치에 되어 있잖아요. 2.5의 위치에 되어 있는데 2.5는 2보다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보다 큰 이 뒤에 있는 친구들은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친구로 다시 이렇게 반을 딱 쪼개버립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찾는 값이 오른쪽에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결과에 도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리스트가 지금 총 1부터 8까지 8개의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총 8개의 요소를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각각 이렇게 반으로 쪼개는 식으로 반으로 나눴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총 3번 나눈 뒤에 결과물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수학에서는 로그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친구를 보면은 2의 세제곱은 8이다잖아요. 그러면 로그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은 로그에 이 베이스가 2고 숫자가 3이라면은 8이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산 작업을 찾는 거를 로그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처럼 반으로 쪼개어가면서 원하는 값을 찾는 경우에는 이제 로그의 개념을 적용을 해서 문제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로그를 활용을 해서 네, 지금 우리가 작업했던 숫자는 처량하지만 네, 요 작업을 계산을 한다면 총 몇 번의 결과물이 나올까요? 요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총 얘가 아마 10억일 텐데 10억 맞나?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맞네요. 네, 10억 단위의 수를 연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으로 쪼개는 작업을 한다면은 총 몇 번 만에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식을 어떻게 세우냐면은 계산기에다가 로그 2베이스 요 친구를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답이 나오는데 결론은 31번입니다. 10억 개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원하는 값을 찾기 위해서는 딱 31번의 작업만 실행을 하면 돼요. 네, 맞습니다. 이진탄세법 맞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가 됐든 기가 막히게 효율적이란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5에 1 바로 다음에 로그 n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울게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로그라는 친구의 효율성이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깊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또 다양한 방법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제외를 시켰던 친구가 그냥 로그 n이 있다면은 n 로그 n이라는 친구도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냥 베이직 n보다는 로그가 붙으니까 좀 더 크겠죠. 그렇지만 요 n 스퀘어드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요 중간에서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아까 살펴봤던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머지 소트 있었잖아요. 그 머지 소트라는 친구가 n로그 n 방식을 활용을 해서 그냥 기본 루프보다는 느리지만 더블 루프를 사용하는 것보다 빠르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n 스퀘어드보다는 훨씬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만약에 n 스퀘어드를 구현을 하게 된다면은 이거를 n 로그 n급으로 어떻게 효율성을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 고민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실전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레이를 비고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각각 값들이 여기 초록색 박스에 담겨 있고
인덱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구현한다 치면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겠죠. 첫 번째 11, 2, 그 다음에 8, 6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각각의 인덱스 값이 0, 1, 2, 3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 어레이에다가 푸시 메소드를 활용을 해서 어레이의 가장 뒤에 이 새로운 값, 이 친구 있죠. 얘를 입력을 합니다. 이 경우에 이미 존재하는 인덱스들은 수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요 가장 뒤에 있던 요 요소, 이 뒤에다가 그냥 다음 인덱스 넘버를 할당을 해서 추가를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팝을 하게 되면은 아까는 여기에 요 17이라는 요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장 뒤에 있는 요소를 인덱스로 접근을 해서 제거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접근해서 뭐 추가하고 제거하는 식으로 활용되는 요소를 저희가 이렇게 5의 1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레이 가장 앞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고 제거하는 작업은 어떨까요? 여기서 shift라는 메서드를 활용을 해서 이 친구를 제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생각하기에는 이 앞에 있는 거 그냥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싶은데 그것보다는 복잡하게 동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Shift를 사용해서 제일 앞에 있는 요소를 제거하는 경우에 남아있는 친구들의 인덱스는 0, 1, 2가 되어야 되는데 1, 2, 3으로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11을 제거한 다음에 1, 2, 3이 아니라 얘네를 하나씩 돌아가면서 0, 1, 2로 등록을 한 칸씩 당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요 어레이가 어레이가 11, 2, 8, 6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일 뒤에다가 요소를 하나를 추가를 시키는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뒤에만 추가를 시키면 됐는데 제거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의 빈 공간이 만들어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빈 공간을 없애도록 얘네들을 한 칸씩 이건가? 이렇게 땡겨오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가 됐든 배열을 한번 순차를 두면서 앞으로 하나씩 땡겨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랑 똑같이 요 앞에 다시 제거시켰던 요소를 unshift 메소드로 추가를 해주게 돼요. 그러면은 이미 존재하는 친구들은 0과 1, 2라는 인덱스를 갖고 있었는데 새로 추가를 시켰기 때문에 얘를 하나씩 밀어줘야겠죠. 인덱스를. 그래서 아까는 사이좋게 어레이가 2와 8과 6이 남아 있었는데 갑자기 이 11이라는 친구가 여기 내 자리야 비켜 하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1이라는 친구를 넣어주기 위해서 얘가 결국에는 자리 하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2랑 8과 6을 하나씩 밀어주고 11을 여기에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뭐가 됐든 이 배열에 있는 요소 하나를 다 갖고 작업을 해야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실행되는 동작을 바로 5의 n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스플라이스랑 같이 데이터를 요 중간에다가 값을 입력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그래서 요 myR에 스플라이스 10 high를 넣게 되면은 일단 스플라이스 문법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인덱스 위치 1에다가 아무것도 제거하지 않고
hi라는 친구를 집어넣어라 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구현을 하게 된다면은 보면은 인덱스 1에 우리가 입력할 hi라는 친구 있죠. 얘를 넣어야 되는데 이미 인덱스 1에 2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이 서로 인덱스 값이 충돌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여기에 넣게 된다면은 이 뒤에 있는 친구들은 다 한 칸씩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꽂아 넣고 그 뒤에 있던 친구들의 인덱스를 하나씩 밀어줘야 되는데 이 경우에 뭐 대략 이 어레이의 중간쯤에서부터 작업 처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생각이 야 그러면은 중간쯤에서 시작됐으니까 얘는 5의 1분의 2 곱하기 n이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거 시작할 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고 노테이션을 사용할 땐 무조건 월스트 케이스로 가정을 해야 돼요. 최악의 상황만. 그래서 지금은 운이 좋게 요 인덱스 1번에 넣었지만 만약에 요 제일 뒤에 있는 자리에 넣는다면은 뭐가 됐든 순회를 다 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분의 2가 아니라 그냥 5의 n으로 평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레이의 인덱스 값을 활용해서 특정 데이터를 조회하는 경우에 사실 이게 자바스크립트에는 없지만 대강 myR이라는 친구에다가 get 메소드를 써서 인덱스의 3에 위치한 데이터를 조회를 한대요. 이런 경우에는 얘를 순회를 할 필요 없이 바로 요 3에 있는 요 박스에 접근을 해서 요 값을 꺼내오면 되는 거잖아요. 이처럼 인덱스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이 어레이가 사이즈가 얼마나 되든 상관할 거 없이 그냥 바로 딱 여기에 접근해서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한 번의 동작으로 로직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한 번에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거를 우리가 5의 1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요거를 또 우리가 콘스턴트 타임이라고도 표현을 했었고요. 그런데 요거랑은 다르게 인덱스 값을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myArray에다가 find라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가 진짜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동작을 안 해요. find를 해서 우리가 숫자 8을 찾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는 숫자 8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사실 조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인덱스를 활용을 해서 순회를 돌면서 여기를 살펴보고 얘가 8인지 아닌지 비교를 하고 아니라면 다음 친구로 넘어가서 8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고 아니라면은 8 그리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돌아가면서 조회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아니라 값을 활용을 해서 비교를 해서 찾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5의 n만큼의 작업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다룬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빅 O 노테이션은 특정 작업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모든 케이스들은 다 월스트 케이스를 가정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또한 빅 O 노테이션에서 가장 큰 값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n의 제곱 더하기 3n이 있다고 하더라도 얘의 효율성은 결국 5의 n제곱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로써 빅 O 노테이션에 관한 크래시 코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